누구라도 불운하여 가난에 빠지게 되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심리적 함정에 빠집니다. 이 심리적 함정은 자신이 함정에 빠진 줄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기 성찰이 없다면 자신이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가난하면 빠지기 쉬운 심리적 함정은 천재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가난한 사람들이란 소설에서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이 소설을 불과 25살에 썼다고 하니 그에겐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내가 배울 수 있는 단 한 명의 심리학자이다. 그를 알게 된 것은 내 생애의 최고의 행운이다. 만약에 당신이 불운하여 가난하다면 너무 늦기 전에 가난하면 빠지게 되는 이 심리적 함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리적 함정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난하게 되면 빠지기 쉬운 심리적 함정 5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소설 가난한 사람들의 주인공 마카르는 피해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돈을 빌리러 부잣집에 들어서서 벽에 걸린 초상화를 볼 때 마카르의 피해의식이 잘 드러납니다. 벽에 걸린 초상화들 속 장군들이 모두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피해의식에 빠진 마카르가 그렇게 느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마카르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마카르가 피해의식에 빠져서 오해한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카르는 하숙비가 밀려서 화내는 하숙집 주인의 행동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깔본다고 오해합니다. 마카르는 부당한 심부름을 시켜서 거절한 하숙집 하인의 행동도 자신이 가난하기에 깔보고 무시한다고 오해합니다. 마카르는 옷소리 망가질까 봐서 빌려주길 거절한 관청의 문지기도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오해합니다. 또 마카르는 이웃 사람들이 자신을 로벨라스라고 부른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한다고 오해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말은 아주 좋은 뜻이며 칭찬이었던 걸 알게 되고 자신이 오해했음을 깨닫습니다. 마카르는 피해의식에 빠진 자신의 심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목을 조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 사람들의 수군거림, 야릇한 미소, 비웃음입니다. 마카르는 어찌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길을 걸을 때도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벽에 붙어서 걷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걷습니다. 피해의식에 빠지면 타인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피해의식에 빠진 마카르는 낯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두 악의를 가지고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카르는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의식에 빠진 마카르는 자신이 사랑한 여 주인공이 남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는 좋은 기회도 반대했습니다. 그녀가 낯선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회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피해의식의 함정에 빠지면 사는 게 힘들고 변화와 도전을 거부하기에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부자 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피해의식에 빠지면 사실이 아닌 주장도 믿기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엉터리 주장이 바로 부자 때문에 자신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피해의식입니다. 이런 주장은 마치 남이 공부를 잘해서 자기가 공부를 못하고 남이 건강해서 자신이 아프다는 주장과 같지만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지 않은 자신과 노력을 하지 않은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되는 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언제나 부모 탓, 친구 탓, 정치인 탓 등 탓하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신의 가난을 변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승리 태도로는 알량한 자존심을 지킬 수는 있어도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함정은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불운으로 한번 가난에 빠지면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소설 속 마카르는 누구에게라도 닥치는 조그만 사건을 맞이해도 자신은 계속 중요한 순간에 불운이 닥치는 불행한 존재라고 해석했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며 자신은 재수가 없는 불운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에 빠진 그들은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합리적 비판이라고 포장하길 좋아합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인 마운도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정적 사고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렵다고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부정적인 사고에 한번 빠지면 아무리 좋은 기회를 알려주어도 놓치게 됩니다. 이는 당신 주변에 부정적인 사고와 말을 하는 사람 중에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는 부자를 연구한 톰 몰리에 의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사고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믿습니다. 부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부자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에 빠지면 누구라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신의 현실을 둘러보면 모든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 낼 집세와 관리비 그리고 먹고 살 돈이 부족한데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누구라도 가난에 한번 빠지면 부정적인 사고에서 탈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셋째 함정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포자기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살기 쉽고 술, 담배, 도박에도 잘 빠집니다. 소설 속 마카르도 담배는 꼭 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자제하라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의 충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마시면 떨어진 신발 밑창이 생각 안 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거주하는 동네일수록 저소득층이 사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가난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해지면 자포자기가 되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계속 몰골이 형편없어지고 흉하게 변하자 바르바라 알렉세예브가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하였지만 자포자기 상태의 주인공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반포, 압구정, 서초, 잠실, 성수, 대치 등의 동네에 새벽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찬 공기가 매서운 새벽에도 음악을 들으며 활기차게 조깅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에 빠지면 게을러지고 운동도 하기 싫어집니다. 넷째 함정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소설 속 마카르가 사랑하는 바르바라에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그의 낮은 자존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을 알고 나서 저는 저 자신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외롭기만 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잠을 자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를 사악한 자들은 저더러 외모도 참 멋대로 생겼다면서 항상 저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싫어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저더러 멍청하다고 하면 저도 정말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앞에 나타나면서 당신은 제 어두운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었고 제 마음과 영혼에 밝은 빛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저도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재능이 많아서 빛을 발하는 것도 아니고 잘나지도 못했고 고상하지도 않지만 저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도 있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가혹한 운명에 내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명에 치이다 보니 제가 가진 장점도 부인하게 되고 거듭되는 불행에 의기소침해지고 그만 맥이 풀렸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하며 살다가 사랑하는 이의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하던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대우해주는 그녀를 통해서 주인공은 진정한 행복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돈을 펑펑 쓰고 돈을 빌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는 파산위기에 몰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면서 강요되는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부자나 빈자나 상관없이 누구라도 인정받고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필요 이상으로 돈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혹시나 남들에게 무시당할까 봐서 거칠애와 체면을 지킨다고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누가 뭐래도 자신이 진짜 부자이니까 오히려 옷차림이나 겉모습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심플하고 편안한 옷을 입고 다니는 부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 무리한 지출을 하지 않고 승용차도 국산차를 타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혹시나 남들이 자신을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여 명품 옷과 수입차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가난을 감추려고 전전긍긍하다 보면 저축할 돈을 모으기 더 어렵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 있는 척하려고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이렇게 낭비를 부추겨 부자되기 어렵게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함정은 자신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멘토가 없다입니다.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처지니까 부러워할 게 없고 자신만 뒤치웠다는 불행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서 부자를 만나면 괜히 주눅 들고 자신이 못났다는 열등감과 불행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에서 가난한 주인공 역의 유아인이 부자인 스티븐 연을 대할 때 잘 드러납니다.
부자 멘토가 없이 가난한 사람들만 사귀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만 있다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가난한 마인드에 물들기 쉽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모방하는 거울 뉴런이란 게 있습니다. 1996년 이탈리아 파르마대 생리학연구소의 자쿠모 리촐라티 교수는 원숭이가 음식을 집기 위해 손을 뻗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뉴런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이 음식 조각을 집어 올리는 것을 쳐다보았을 때도 원숭이가 직접 음식을 집을 때 활성화되었던 뉴런 일부가 똑같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뇌에도 타인의 행동을 비춰주는 거울 뉴런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변의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하품을 하는 걸 보면 자기도 하품을 하게 됩니다. 오래 사귄 연인들은 서로의 행동을 따라하는데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의 행동과 특징을 닮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5년간 조사한 톰 콜리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자포자기 상태로 저축을 안 하고 하루살이처럼 산다. 2. 오락잡지 말고는 책을 읽지 않는다. 3. 가난한 사람과 어울린다. 4.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다. 5.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이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본능대로 산다. 6. 운동을 안 하고 술, 담배, 도박을 좋아한다. 가난한 사람들만 사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남들처럼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흙수저 출신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하게 되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가난한 심리적 함정에서 빠져나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부자가 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자 멘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사귀어야 부자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흙수저 출신이 부자 친구와 사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자 앞에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초라하고 실패자로 느껴지고 불행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책 속의 부자와 사귀는 것입니다. 책 속에서 성공한 부자들을 만나 그를 멘토로 삼으세요. 책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유튜브, 인터넷, TV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달 월급날 서점에 달려가 투자와 관련된 책을 한 권씩 사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운동을 하세요. 인간의 정신력도 육체의 작용에 불과합니다. 의지력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좋아야 돈 버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 부자들도 등기 한 번 칠 때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이는 한 번이라도 집을 사본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요동치는 등락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체력이 밑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돈 벌려면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 체력은 운동을 통해 길러집니다. 셋째, 적금과 가계부 작성, 그리고 장기 계획을 세우십시오. 연초 저축 목표액과 운동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을 업무 수첩에나 책상에 붙이고 항상 체크하세요. 가계부를 작성하고 지출을 통제하고 저축과 투자로 미래를 계획하세요. 물론 계획대로 다 되진 않겠지만 10년 뒤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산 흥청망청 욜로 인생과는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장담합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새해 첫날 동네 산이라도 올라서 첫 해를 보며 당신의 계획을 말하고 다짐하세요. 넷째, 화목한 가정을 만드세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그 다음 차원의 욕구인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심하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돈이고 뭐고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려면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사랑과 존경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으려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와 자녀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번 가난에 빠지면 헤어날 올 수 없는 심리적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심리적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대단한 자기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조그만 성공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법 4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조그만 성공을 체험하면 당신의 사고와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자 되고 안 되고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그 마음속에 있다.